네, 오늘 뭐사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씩 살펴보셨는데 이제 종목 간 대결을 펼쳐보겠습니다. MBN골드 김동우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우입니다. 네, 8강 토너먼트부터 시작할게요. 오늘 오병기님의 추천주는 에코마이스터, 철도 대표적인 종목이죠. 이 남북과 또 미북 간 이 대화 재개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김종근님은 옵트론텍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카메라 부품 업체죠. 이제는 카메라 부품들이 자동차 시장으로까지 시장을 넓혀가면서 매출 비중이 더 커지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에코마이스터와 옵트론텍 자리 어떤가요? 네, 일단 지금 옵트론텍도 가야 되는데 이 카메라 모듈이 사실 저희가 이제 아주 독과점적이고 강력한 세계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섹터가 아니다 보니까 중국 업체들이 많이 저가 카메라나 이런 쪽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경쟁이 좀 심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이게 반도체나 이런 정도 되면은 중국 애들이 못 들어오지만은 웬만한 그런 그 아이템들은 다 중국 애들 생산이 늘어나면은 시장 교란 효과가 나오고 원가 경쟁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실적이 좀 부진한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자리 자체는 뭐 나쁘지 않다고 보지만은 어쨌든 이 경쟁이 치열한 산업 쪽에서 그것도 우리가 아주 압도적인 기술 우위를 보이고 있는 곳이 아니라면 앞으로 기술 섹터라고 하더라도 결국 중국과의 경쟁 관계를 늘 우리는 고려하면서 가야 될 것이다라는 판단이라서 자리 자체는 나쁘지 않고 중기적으로는 이만큼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이게 대시세를 내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과 성장을 활짝 열어놓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자동차 쪽으로도 사용이 늘어나겠지만 중요한 건 이 수요량이 늘어나는 것보다도 중국을 포함한 경쟁업체들의 공급이 늘어남으로써 나타나는 가격 인하 현상 이 부분은 우리는 어떻게 이 주가에 반영해야 될 거냐 고민을 해야 되고 오늘 파트론에 대한 그런 그 데이터도 나왔습니다만 파트론에 대한 리포트도 올라오긴 하겠지만 많이 못 오를 거다 이런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종목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에코마이스터는 지금 뭐 이 북미 간의 어떤 대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분위기도 좀 형성이 되는 것이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트럼프가 지금 내부적인 위기 상황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 문제를 이제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가기 어렵다라는 점을 우리는 고려해야 돼요. 그렇다면은 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든 잠정 협의 정도 수준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아마도 11월 정도에 예상되는 그 부산에서 뭐 열리죠. 네, 그래서 또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적어도 11월 초 정도 전후까지는 이쪽에 모멘텀 유효한 걸로 보여서 두 종목 승자는 에코마이스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의 승리 에코마이스터로 꼽아주셨습니다. 남북 경협주들 계속해서 이제 연내에 기대감을 갖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인데 뭐 미국과 북한 간에 지금 제3국에서 실무적으로 물밑 접촉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썰도 있더라고요. 네. 연내 가능할 수도 있을까요? 북미회담은 뭐 열리긴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기대는 결과 자체를 놓고 보면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 수준이 너무 높아요. 네. 사실은 이 문제를 풀어나감에 있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좀 풀어나가려고 해야 되고 생각이나 목표나 꿈은 멀리 두고 있더라도 사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어떤 진전을 위한 하나의 그 초석이나 하나의 디딤돌이라도 우리가 마련할 수 있다면 거기서 긍정적인 그런 뷰를 갖고 접근해야 되는데 어쨌든 북미회담이 이제 뭐 일부에서는 11월 얘기를 하는데요. 아마 내년 초 정도에 열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데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아주 과감한 조치나 그런 정도의 그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아마 잠정 합의 정도 상태로 전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 뭐 보시다시피 최근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또 일본과의 문제라든지 이런 요소들을 이렇게 볼 때 사실은 이제 우리도 이 꿈은 큰데
중요한 거는 그걸 달성해가는 어떤 디테일한 어떤 접근 방법들과 뭔가 일이 되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될 텐데 네. 남북경협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꿈은 크게 갔대 디딤돌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초석을 다져가면서 가야 되는 지금은 초석을 그야말로 확고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서 너무 엄청난 기대를 갖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경합주는 11월 초 그러니까 11월 첫 번째 주 정도 전후까지는 아마 긍정적으로 봐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실제로 북미회담이 열릴 거로 정상회담이 열릴 거로도 봐요. 하지만 그게 지난해 3, 4월에 있었던 그런 어떤 깜짝 이벤트적 효과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이제 이슈가나 뉴스가 팡 터트려지면은 그 실질적인 어떤 현상과 소위 예측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것보다는 더 많은 그런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을 부풀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제는 이 경협주는 그런 부분 쪽에서는 많이 좀 할인 효과들이 생기면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이쪽 경협주에 대한 그런 뷰는 계속 좋게 봐야 된다 테마적으로 그리고 특히 지금 국정조사죠. 국정조사가 한 달간 진행되는 동안에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정치와 관련된 그런 이슈들은 계속 그 악재들이 여기 불고 나오고 저기 불고 나오고 계속 국회가 하루 종일 거의 그 국회 국정조사 이런 것들이 생중계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정치적 관점에 있는 그런 종목들보다는 테마로 접근할 때 이렇게 조금 그거하고는 떨어져 있는 경협이나 그리고 일정상으로도 이제 계속 뉴스들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해서 에코마이스터 두 종목 승자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의 승자 에코마이스터였습니다. 다음 대결 갈게요. 오늘 오하임님은 DIC를 꼽아주셨습니다. 종속회사가 이제 현대 기아차 변속기 공급 업체로 선정이 되면서 이 부분이 호재가 되고 있고요. 조영원님은 메지온입니다. 메지온은 이제 임상 3상 기대감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상황이죠. 오는 11월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헬릭스미스의 실망 수급이 최근에 유입되면서 또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는데 DIC와 메지온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DIC는 올라오긴 올라올 텐데 지금 잘 보셔야 되는 것은 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법은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러죠. 아직도 여전히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이나 자동차 회사들의 매출 의존이나 이런 걸 보면은 대략 95% 이상이 기존의 내연기관에 의존해 있어요. 그러면 DIC도 역시 비슷한 그런 형태이거든요. 그렇다면 실적의 단기적인 어떤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물론 이제 변속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소차를 포함한 미래 자동차도 자율주행차 쪽에 대한 성장 잠재력들이 나타나면서 긍정적인 요인이 되긴 하겠으나 어쨌든 이 기존의 어떤 그 가솔린이나 내연기관 차들의 경우에는 구조조정이 계속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자동차 업체들의 실적이 아주 크게 개선될 거예요. 이렇게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박스권적 관점에서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차트도 여기 점한가를 이렇게 하면 내려온 다음에 바닥을 다지는 국면인데요. 사실 이 차트는 어제 이제 그 급락했던 종목들 중에서 보면 잘 알고 계시는 종목이나 이런 종목이 사실 차트만 본다면 신라젠이나 이런 종목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 HLB나. 네. 그러니까 이 차트가 비슷하게 생긴 이런 애들은 웬만하면 헬릭스미스 똑같이 될 거거든요. 네. 네, 헬릭스미스나 똑같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이후에 이제 올라가는 신라전 정도의 자리라서 DIC는 좀 지금 업황 자체가 안 좋으니까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메지오는 그래도 이제 이 종목은 최근에 이제 소위 헬릭스미스가 이제 좀 그 어려운 국면을 보였는데요. 이 종목은 펀더멘탈이 좀 되는 종목이고 과거부터 업력이 되는 회사이니까 헬릭스미스 같은 저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또 차트도 이렇게 살아 있어서 모든 바이오 제약이 다 죽는 건 아니기 때문에 메지온 그나마 그래도 긍정적인 뷰로 접근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승자는 메지온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의 승자 메지온으로 뽑아주셨습니다. 다음 대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여민 팀장은 웹캐시를 꼽아주셨습니다. 격리 업무 솔루션이죠. 격리나라의 신규 고객이 꾸준히 증가 추세고요. 그리고 곽영 부장은 네이버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패러다임 시프트가 진행 중인 네이버라는 분석입니다. 주력 계열사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주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시는데요. 웹캐시와 네이버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일단 지금 그 웹캐시는 격리나라라고 하는 것이 재무 솔루션이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것이 이제 과거는 뭐 MIS 경영정보 시스템 또는 뭐 이 종목은 지금 회계 시스템인데 그걸 예전에는 막 분류를 했어요. 자금관리 시스템, 또 회계 시스템, 또 뭐 이 발주나 이제 수주를 하는 재고나 상품관리 시스템 막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지금은 이것이 통합 추세로 가면서 소위 솔루션들이 막 통합되고 있고 또 하나는 과거보다 효율성이 굉장히 높으면서 궁극적으로 이 MIS 시스템이 유명했던 데가 언제나 1990년대예요. 그 이론적인 어떤 컨셉, 그 MIS 시스템, 경영정보 시스템이 추구했던 거를 이제 거의 가까이 맞춰가는데요. 앞으로 이제 4차 산업이 되면은 데이터들을 많이 이렇게 얻어오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이 아마 웹캐시 같은 걸로 이렇게 지배하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면서 장대 미래 산업이고 아마 성장 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걸 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 시스템에 대한 또 추가적인 뭐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비즈니스도 있어 좋다고 보는데 중요한 건 좀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지난번에 캐시가 엄청나게 많이 갔다가 보시기 바랍니다. 차트를 보시면 지난해 연초에 이 종목이 3,000원 정도였고요. 이 6만 원 갔기 때문에 20배 올랐거든요. 저는 여기서부터는 더 가기는 좀 부담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미 다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반등이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 과정에서 지금 기관 투자가들이 좀 사왔기 때문에 고점권에 뭐 이 박스권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오르락 내리락 하겠지만 더 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대상투에 지금 기술적으로는 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상투를 기술적으로 친 종목에 대해서 무리하게 고점권에 들이대다가는 물린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오늘 리포트 나왔거든요. 이럴 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두 종목의 이제 승자는 제가 네이버로 드리는 것은 이 종목은 나름 펀더멘탈이 단단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고점에 설사 물린다 하더라도 네이버의 기본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4차 산업 관련한 그런 종목이고 또 이 소위 말씀드린 빅데이터나 지금 그 진화 사회의 플랫폼을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카카오와 비슷하게 견조하리라 이렇게 생각돼서 두 종목의 승자는 네이버로 승자를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웹캐시랑 네이버는 성격이 좀 많이 다르네요. 웹캐시는 지금 자리가 매우 높습니다. 그렇죠. 이미 많이 올라온 그런 상황이고 네이버는 일단 펀더멘털 자체 사업부적인 그런 면이 탄탄하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할 수는 있겠지만 긍정적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웹캐시와 네이버 중에서는 네이버를 꼽아주셨습니다. 다음 대결 볼게요. 카페24 정원정 과장께서 오늘도 추천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외형 성장이 계속해서 내년까지 이어진다고 보고 계시고요. 염승환 차장은 현대공업인데요. 제네시스가 신차를 출시하면은 수혜주로 꼽히는 종목입니다. 염승환 차장의 현대공업, 카페24, 정원정 과장의 종목, 이 두 종목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이 카페24는 여기 단골 손님입니다.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는 것 같으신데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주식을 이제 무려 2,000개 종목이나 있어요. 그럼 그 종목 중에 선택은 1개 종목, 2종목을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선택할 때는 결국 리스크와 그리고 그 리스크 대비한 그런 기대 수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세 자체가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런 종목을 매매하는 데도 바빠요. 이렇게 지금 카페24 같이 완전 역배열에 아무도 이제 관심이 없는 이런 종목, 소외 종목을 매매할 시간이 없다. 물론 여기가 바닥권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여기 올라온다고 해봐야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물려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올라오기만 하면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이 종목을 지금 접근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봐시기 바라고 그런 관점에서 이건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업황도 괜찮고 또 제네시스 신차 출시가 되면 특히 이제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제네시스 중에서는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그 제네시스 G80이라고 하는 소위 SUV 모델을 제네시스라는 최고급 브랜드 안에 장착을 시켜서 올려놨어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그 관심이 많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네시스 G80
잘 보시기 바라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팰리세이드의 최근의 인기라든지 또 미국 증시의 미국 그 자동차 시장에서의 최근의 선전 이런 부분들 함께 좀 생각하면서 이 현대공업 소위 SUV와 관련된 어떤 모멘텀으로 앞으로도 좀 좋을 것이다라고 보고 턴어라운드 성공했기 때문에 뭐 무난하게 이런 정도까지는 가고요. 여기가 이제 1차 목표였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걸렸던 걸 생각을 하면 더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봐서 종목 승자는 현대공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공업으로 신차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하게 좀 살아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두 종목의 승자 현대공업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이렇게 8강전 대결을 치러봤는데 4종목이 4강으로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에코마이스터, 메지온, 그리고 네이버와 현대공업 이 괜찮은 종목들이 4종목이 올라갔는데요. 4강을 그럼 한번 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마이스터와 메지온이에요. 각각의 모멘텀은 있는 종목들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각각의 모멘텀은 있는데 그 같이 갈 친구들이 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메지온은 다른 친구들은 전부 네. 어렵죠. 네. 다들 힘들어하고 있고 지금 뭐 코롱 티슈진 그리고 HLB 그다음에 헬릭 스미스 그 다음 타자는 또 누굴지 궁금해지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다른 친구들이 다 어려운 그런 상황에 업황도 안 좋고 투자 심리도 안 좋은데 굳이 그쪽 섹터에 있을 필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두 종목의 승자는 에코마이스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의 승자 에코마이스터를 꼽아주셨습니다. 메지온이 나와서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 시장에서 제약 바이오 섹터는 헬릭 스미스 때문에 난리잖아요. 네. 특히나 뭐 헬릭 스미스 김선영 대표와 특별 관계자들이 네. 주식을 또 매도했다라는 네. 소식이 나오면서 네. 조금 더 투자자들은 이렇게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이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또 한 네. 번 출렁이고 있는 헬릭 스미스인데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일단 이거는 사실 뭐 대주주만의 문제는 아니고 뭐 정부 정책적인 문제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쪽 그 바이오 제가 그 얘기 해드렸죠.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산업화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고요. 이 우리가 소위 그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또는 일본이나 미국처럼 소위 그 화학이나 또는 생물학 이런 쪽에 노벨 뭐 생명, 노벨 화학상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정도의 기초 학문 수준을 가지고 소위 신약 개발이나 이런 쪽에서 세계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하는 거 사실 그 자체의 발상이 전 물론 이제 도전은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기초과학의 기본이 안 된 데에서 엄청난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그 상황에서 이게 지금 이 메지온이라는 종목이 잘 보시면은 이게 2011년도 이 자리에서 이 종목의 가격이 보시면 이게 5,000원, 4,000원 했어요. 저는 이 종목 4,000원대에도 매매해본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지금 성과가 나올 거라고 계속 하면서 끌고 왔는데 결국 성과가 안 나와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거에 IT 버블 때하고 똑같은 상황으로 이렇게 갔기 때문에 시장에 참여하는 많은 투자자들도 이 여기에 대한 결과가 담보가 되지 않는데 계속 이 종목을 상승시켰거든요. 여기에는 뭐 대주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인 흐름도 포인트가 뭔가 이제 호도한 잘못된 길을 가도록 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언론도 그렇고 또 많은 투자자들도 이 결과 자체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버블을 키워온 거거든요. 그러다 이제 버블이 터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 뭐 굳이 그 대주주 하나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이 시장에 관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뿐만 아니에요. 지금 뭐 신라젠도 그렇고요. 또 HLB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이런 비슷한 유형의 종목들이 나올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뭐 하나의 책임이다. 어떤 이슈에 문제가 생기면 그걸 하나로만 몰아보는 게 아니라 사실 돼지열병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누구 하나의 책임으로 볼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시스템 자체 또 이 종목과 관련돼서는 주가 이렇게 법을 만들어냈던 원인은 결국 우리 증시 시스템에 뭔가 솔루션을 찾아가는 그런 솔루션이 뭐 문제 있다라는 그런 측면들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이건 법을 여러분들 IT 법을 보셨지만은요, IT 법을 꺼질 때 기본적으로 종목들 한번 조정받으면 10분의 1 토막 기본이고 40분의 1 토막 막 이렇게 가는 경우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 교훈을 우리 잊지 말아야 좀 빠졌다고 들이대다가 잘못돼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야말로 정말 티슈진 사태에서 봤다시피 정말 어려운 경험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종목 많이 있거든요. 네, 검증된 종목 이런 종목에서 지금은 투자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유하신 분들은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네, 그럼요. 거고. 아직은 거래가 네.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헬릭스미스에 대한 투자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대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와 현대공업의 대결이네요. 누가 이길까요? 네, 일단 네이버도 뭐 좋은 회사고요. 네, 여러분들 우량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네이버는 앞으로 4차 산업과 관련해서 계속 성장할 기업입니다. 그건 틀림없는데 단 하나 약점이 있다면 이 우리나라 컨텐츠나 이 플랫폼 관련 비즈니스는요. 이 비즈니스의 가장 핵심 역량은 언어예요. 근데 이제 소위 그 네이버나 우리 카카오의 약점이기도 한데 이 세계화되기 어렵다라는 약점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소프트웨어의 이쪽 컨텐츠 비즈니스가 강하려면 컨텐츠를 다루는 것은 소위 소프트웨어이거든요. 그럼 그 소프트웨어의 절대적인 강자는 미국입니다. 그러면 그 미국이 절대적인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한글이나 우리가 우리말은 그것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영어나 이제 한글하고요. 어떤 소위 그 여러 가지 문법이라든지 구조나 이런 부분들 차이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소프트웨어의 세계 최강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마 네이티브하고요. 우리가 그냥 영어를 배운 거하고는 아무래도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을 고려해서 제 판단으로는 네이버도 뭐 꾸준히 성장을 하겠지만은 거기에 세계적인 회사가 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좀 기대 수익 자체는 좀 제한적이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고점권의 등락이라서 저는 오늘의 승자는 현대공업으로 두 종목 중에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 수익 측면에서요. 네이버보다는 현대공업이 유리했습니다. 두 종목의 승자 현대공업으로 정해주셨습니다. 이제 결승에 진출하는 두 종목이 정해졌네요. 오늘 에코마이스터 그리고 현대공업의 결승 대결이 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과연 우승 종목이 될까요? 네, 뭐 지금 오늘 자리로 봐서는 이슈적 중심에는 역시 에코마이스터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갈 친구들도 많고 또 현대공업은 최근 들어서 이 자동차 부품주들 쪽에서의 매기가 진행이 되면서 이 현대차 그룹 자체의 소위 실적 호전과 또 SUV를 이제 미국에도 잘 팔고 한국에도 잘 판다. 또 제네시스 안에 지금 SUV가 들어가 있죠. G80이라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80이라는 뜻이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 들이 계속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에코마이스터도 뭐 좋은데 단 저는 지금 파동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온 그 소위 주글라 파동의 큰 저점이 지금 최근 9월에 나왔었고요. 항상 대파동의 대저점, 10년 저점이 나오게 되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포지션을 구축하고 또 투자가 유효한 투자를 하는 데 필요한 그런 전략은 종목의 어떤 펀더멘탈이고 앞으로의 성장성과 실적에 대한 가시성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할 때 오늘의 투자 전략, 투자적 관점에서 볼 때는 오늘의 우승 종목은 현대공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우승 종목 현대공업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까지 좀 만나볼게요. 지금 자리를 한번 다시 볼게요. 네, 지금 차트는 이 첫 번째 파동에 올라올 때는 이게 네. 그 약간 테마 비슷하게 뉴스 이슈로 올랐던 거고요. 두 번째 턴어라운드가 지금 성공을 한 상태인데요. 지금은 올라올 때 이렇게 슈팅으로 훅 갔다가 빠지는 게 이건 반등이고요. 이제부터가 진짜 신추세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자리를 이제 사실 이제 쌍바닥이 확인된 자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종목은 아주 좋은 자리에 있어요. 지금 오늘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지금 15포인트 정도 지금 빠져 있지만은요. 코스닥은 2포인트 정도 하락으로 멈추고 있어요. 코스닥은 620선 정도 전후에 저점이 어느 정도 나온 상태고 코스피는 2050선 정도의 전후에 코스닥이 건드렸던 그 지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장중에 코스피 지수는 저점을 좀 터치하고 나서 종가 근방이 되면은 낙폭 축소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서 현대공업 같은 종목은 지수가 경험적으로 보면은 이제 주도주는요. 지수가 진짜 저점을 기록하기 한 하루 전이나 이틀 전부터 벌써 움직이기 시작한다. 오르기 시작한다. 현대공업 그렇게 움직이죠. 어제 고점 이미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니까 IT와
자동차와 관련해서 앞으로 실적 가능성이 높은 성장성이 높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금 오히려 장중에 지수 낙폭이 심화되는 그런 자리에서 코스피 지수는 2055포인트, 코스닥 지수는 대략 625포인트 근처 정도가 터치가 되면 매수 진입을 고려해 봐달라.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우승 종목 현대공업의 매수가는 이 종목은 매수가는 지금 조금 움직여 있기 때문에 3,400원 정도, 목표치는 4,200원 정도 꽤 높습니다. 네. 근데 이게 3,000원짜리가 4,000원 이렇게 올라가면요. 한 1,000원 먹으면 30%의 수익을 냅니다. 펀더멘탈도 좋고요. 이게 무슨 테마주나 잡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고 손절 라인은 여기 드리면 됩니다. 3,100원 정도 보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매수가 3,400원, 목표가 4,200원, 손절가는 3,100원으로 현대공업의 자리와 가격 전략을 봐주셨습니다. 오늘의 우승 종목 현대공업이었습니다. 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코스피가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외국인이 연일 매도 포진을 잡고 있는데 네. 오늘 시장은 사실 미중 무역 네. 협상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작용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마이크론에 대한 영향이 더 크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식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입니다.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가장 그 중대한 사업의 축은 결국 반도체이고요. 반도체 가격의 하락이나 또는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부진이라는 것은 이제 미국도 드디어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마이크론은 지난번에 이제 감산했거든요. 그러니까 감산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분기 정도 전에는 괜찮았지만은 어쩌면 이 감산으로 효과로 인해서 조금 실제 부진할 수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지만 이것은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과거에 대한 얘기예요. 과거의 실적이죠. 그러니까 과거 소위 7월부터 9월까지 실적에 대한 얘기니까 짧은 어떤 그 악재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은 것은 지금 조금 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종목 다시 한번 가보면은요 현대공업이거든요. 네. 예,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강세장의 조정. 지금 내년 2월까지 지수가 2,300 정도로 갈 건데 강세장의 조정 국면은요. 지수 자체는 짧고 강력하게 확 밀리는데 지수 저점 하루 정도를 앞두고요. 벌써 주도주들은 이렇게 저점을 치고 어제 고가를 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이 종목 말고 한 종목 잠깐 또 참고를 해 보시면은 APS 홀딩스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신기술로 인해서 이제 레이저 기술을 이용한 소위 여러 가지 소위 그 애칭이나 커팅이나 이런 정도의 또 그런 솔루션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종목은 완전한 신공정 관련 종목에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회사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어제 보시면은 바로 장대 양선을 확 올리면서 나 조정 끝났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이 종목뿐만 아니라 오늘 기술주들의 내용을 잘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밀리고 있지만은 오히려 우리 기존에 상당히 강했던 종목들 중에서 이 기술주들을 밀리지 않고 오히려 올라오려는 그런 시도들이 보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지금 그 현대공업이라는 종목이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려서가 아니라 시장은 바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니까 지수가 곧 돌아설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돌아설 거니까 어차피 많이 갈 건데 주도주, 좋은 펀더멘탈 좋은 종목 이런 종목을 먼저 선취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주도 세력의 의도니까 긍정적으로 보면서 접근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지수 빠지는 겁먹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승 종목 현대공업이었고요. 또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 우리 무료 방송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잖아요. 네, 잠시 후 김동호의 애프터. 제가 이 시간 통해서 많은 얘기들을 못 해드리기 때문에 저희 팬들을 위해서 카카오 TV를 통한 그런 무료 방송 진행을 합니다. 30분간 진행하고요. 10시 10분부터 40분까지 진행하니까요. 잠시 후에 많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4시에도 지금 조정이 오늘 어느 정도 장중 조정을 마무리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후 4시에 또 무료 방송 지금 시간이 안 되시는 분은 이따 오셔서 앞으로의 그 내년 2월까지 큰 시세의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